안녕하세요. 타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3과목 소방관계법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은 소방기본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소방관계법규는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소방, 전기, 일반 다음으로 공부하시기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과목 자체가 그 내용, 암기하실 내용도 많고 해가지고, 암기하시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치명적인 과목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부 다가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께서 시험 보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 가져가실 생각은 좀 하지 마시고 버릴 부분은 조금 버리고 그리고 취할 부분은 조금 취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소방관계법규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 몇 명을 가지고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청장 보시면 소방청장이라고 등장합니다. 소방청장. 그죠? 얼마 전에 생긴 그 소방청, 그죠? 소방청이 독립했는데 그 독립한 소방청의 가장 높으신 분이죠. 이제 소방청장이라는 분이 많이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자, 여기서 이 시도지사에 해당하는 분들이 누가 있냐면, 자, 보시면, 자, 특별시장, 그죠? 특별시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그죠? 광역시장. 자, 광역시장.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도지사. 그죠? 도지사가 있죠? 도지사. 그 다음에 우리 세종에, 그죠? 세종의 특별자치시장. 그죠? 자치시장. 그 다음에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지사 있죠? 특별자치도지사. 자, 이렇게 다섯 분류의 이렇게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시도지사에 시장이다, 군수다 이런 분들은 시도지사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에 해당이 안 되고 요 다섯 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요 다섯 분만 시도지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자, 소방본부장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소방본부장과 그리고 소방서장. 자, 이거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하나의 세트예요. 커플이에요. 하나의 세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보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은 소방본부장이고 2번은 소방서장이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 두 분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하나의 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좀 유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대장. 소방대장은 조금 나오는데 가끔 나와요. 소방대장. 자, 이 정도로 담당자들을 이렇게 좀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먼저 소방기본법령에서 소방기본법. 자, 1단원의 소방기본법 보겠습니다. 자, 기본법 1조에 이제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화재의 예방 또는 경계하거나 진압하는 목적이 있다. 두 번째,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 마지막 세 번째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이렇게 세 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그리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법 2조에 보시면 좀 내용이 많은데 이 기본법 2조의 시험이 많이 출제가 돼요. 기본법 2조에서. 자, 먼저 소방 대상물. 자, 소방 대상물의 정의가 나오는데 소방 대상물의 그 종류를 보시면은 건축물,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 선박. 자, 선박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선박은 이제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안 되는데 항구에 묶여있는 선박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해 중인 선박은 제외가 되고 항구에 묶여있는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박 건조 구조물, 그 다음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관계지역.
자, 여기서 관계 지역의 이제 정의, 관계 지역의 정의를 써놓고 이게 무엇이냐고 이제 다 물어보는 건데, 관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관계 지역이라고 합니다. 관계 지역. 그 용어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관계인. 자, 이 관계인 시험 잘 나오는데 보세요. 관계인. 자, 관계인이란 누구냐면 관계인에는 총 3명이 있어요. 3명. 3명. 첫 번째로 소유자. 소유자. 자, 이 소유자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소유자. 소유자는 어떤 건물의 주인이죠. 주인. 건물의 주인을 자, 소유자. 그다음에 관리자. 관리자. 어떤 건물의 경비. 그죠? 그 관리해주는 경비 같은 거 있죠? 예, 관리자가 관계인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점유자. 점유자. 즉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죠. 세입자. 그죠? 어떤 세를 주고 들어와서 쓰는 사람. 그죠? 세입자. 이렇게 관계인에는 소유자, 관리자, 그리고 점유자 이렇게 3명이 있다라는 거. 이 종류를 기억을 꼭 해두세요. 네, 관계인은 3명. 자, 다음 소방본부장. 자, 소방본부장이 누구냐면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의 장, 가장 높은 분이 누구다? 소방본부장이라는 거예요. 그 소방본부장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네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소방대. 자, 소방대의 종류도 아셔야 돼요. 소방대. 소방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소방대에는 첫 번째로 소방공무원 있죠? 그죠? 소방공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방관이죠. 소방관, 소방공무원. 자, 소방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그죠? 의무소방원. 그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는 부족한 소방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편성한 건데, 이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는 그거죠. 군복무. 그죠? 이 사람들은 군복무를 대체하는 사람이죠. 군대를 안 가고, 의무경찰처럼 군복무를 대체하는 그러한 요인입니다. 이건. 그죠? 소방원.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다음에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원. 이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 업무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각 시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하죠.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3명, 3분류의 소방대가 있습니다. 3분류의. 자, 그 다음에 소방대장. 자,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 그러니까 어떠한 현장, 화재에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방대장. 그러니까 소방대장이라는 직책은 따로 없고, 만약에 소방본부장이 그 화재 발생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럼 소방본부장이 소방대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공무원,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분, 소방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분이 그 화재 지역에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소방대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방대장이라는 것은 그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그 소방들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대장이라는 거예요. 소방대장. 자, 그 다음에 기본법 3조. 자, 소방기관을 설치해서, 자, 뭐를 기억하시냐면, 이거요. 대통령령이라고 나오는데, 시도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자,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대통령령. 그 다음에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되고, 그 소방 업무의 지휘 감독은 누가 하냐? 바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휘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법이든지 어떤 명의든지 아니면 인물들, 이렇게 인물 위주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법 4조의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서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담당자를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방청장,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3명. 그 다음에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총리령, 예전에 법에서는 총리령이었는데 얼마 전에 개정이 되어서 총리령이 아니고 이제 행정안전부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총리령을 버리시고 안전행정부령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법 5조에 보시면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서는, 자,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이 있습니다. 보세요. 소방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체험관이 있어요. 소방체험관. 자, 그때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할 분이 누구냐면, 일단 소방박물관 같은 경우는 소방체험관보다는 어때요? 좀 소방박물관은 좀 국가적인 거잖아요. 그죠? 박물관. 좀 국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방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소방청장이에요. 좀 굵직굵직한 거 있죠. 굵직굵직한 거는 소방청장이 담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소방체험관 같은 경우는 뭐 시도에, 뭐죠? 시도에 있을 수도 있고, 좀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소방체험관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설립과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방박물관이 좀 더 큰 개념. 그죠? 큰 개념이니까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관여를 하고 소방체험관은 좀 작은 개념이니까 시도지사, 그죠? 가끔 시도지사가 설립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하냐? 소방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기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설립과 운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소방체험관 같은 경우는 시도의 조례, 그죠? 시도의 조례에 의해서 설립과 운영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소방청장 그리고 시도지사라는 거 이거 구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본법 6조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서, 자, 보시면 종합계획의 수립을 누가 하냐? 수립과 시행은 소방청장이 하는데 언제 하냐면 바로 5년에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자,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하지만 그 세부적인 계획은 누가 한다? 세부적인 계획은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도지사는 매년 누구한테? 소방청장에게 그 세부 계획을 제출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 계획에 따른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도지사가 된다는 겁니다. 시도지사, 성실하게 수행해야 될 사람. 자, 그 다음에 기본법 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자, 소방의 날. 자,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소방의 날이 언제 소방의 날이? 소방의 날. 기억해 주세요. 소방의 날. 자, 소방의 날. 소방의 번호가 몇 번이에요? 소방이 119죠. 그쵸? 119. 그래서 우리 소방의 날은 언제다? 매년 11월 9일이 바로 소방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죠?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다. 1월 19일 아니에요.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예직 소방대원 위촉 대상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의사상자라는 것은 어떤 소방 활동을 할 때, 뭐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부상을 당해서 뭐 전역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사상자들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하는 겁니다. 그 위촉 대상을 암기해 두셔야 돼요. 위촉 대상. 자, 그 다음에 기본법 8조에 보시면 소방력의 기준인데, 여기서 소방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소방력이라고 합니다. 소방력. 자, 그때 자,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계획 수립은 누가 하냐? 바로 시도지사가 한다라는 거예요. 시도지사 계획 수립과 시행을. 그리고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어떤 거에 정하냐면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그 기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장비. 자,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누가 한다? 대통령령으로 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기본법 10조. 자,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자,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먼저 소방용수시설이 뭔지 알아야 돼요. 소방용수시설의 종류. 자, 소방용수시설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물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소방용수시설은 첫 번째로 소화전. 자, 소화전이 있고, 그 다음에 급수탑, 그 다음에 저수조.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자, 소방용수시설에 뭐가 있다? 소방용수시설에는 바로 소화전, 그리고 급수탑, 그리고 저수조.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은 누가 하냐? 바로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는 누가 하냐면 바로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아시겠죠? 시도지사. 단,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은 누가 하냐면 일반 수도 사업자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암기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기본법 11조. 자, 11조에는 소방 업무의 응원. 그러니까 소방 업무의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 세종시. 자, 세종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뭐 가까이에 있는 뭐 공주시에 있는 소방 인력을 일로 보내고 싶다. 그때 응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 요청하는 거죠, 요청을.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 인력과 장비를 끌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소방 업무의 응원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가 있다. 언제 하냐면 인원과 장비가 부족할 때. 그 누가 하냐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을 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방 업무의 응원을 누가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법 12조 화재의 예방조치. 자, 여기서도 담당자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화재 예방조치 명령권자.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화재의 예방조치 사항이 지금 3가지가 나오는데, 자, 예방조치 사항이야, 예방조치. 첫 번째,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두 번째,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세 번째,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여기 봐시 이게 바로 예방조치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 공고 기간. 그러니까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어디에다 게시하냐면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데 그 공고 기간이 얼마? 바로 14일입니다. 14일. 14일 동안만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관계인이죠. 그죠? 관계인. 자, 관계인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가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누구한테 하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바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방 공무원한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기본법 13조에 자,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화재 경계지구라는 게 뭐냐? 화재 경계지구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을 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구역으로서 누가 정하는 지역? 바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입니다. 즉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크게 우려가 되는 구역을 화재 경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때 화재 경계 지역을 누가 지정을 하냐? 그 지정하는 사람이 바로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가 그 화재 경계 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직접. 그 다음에 소방특별조사 조치 명령권자. 이것은 특별조사예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특별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 명령권자. 명령권자는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자, 그 다음에 화재 경계지구가 나오죠. 화재 경계지구. 요거 내용을 쭉 암기하셔야 되는데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시장지역. 시장이죠, 시장. 시장은 좀 복잡하면서 탈 수 있는 물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시장 지역에 반드시 화재 경계 지구를 지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그리고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다음 산업단지, 그리고 소방시설, 소방용소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이렇게 해서 화재 예방,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기본법 14조에 보시면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에서 자 여기서 뭐냐면 이상 기상, 그러니까 날씨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이상 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화재 위험 경보를 자 발령할 수 있는 발령권자가 누구냐?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법에서. 그래서 화재 위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본부장과 누구다? 소방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담당자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기본법 15조에 자,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자, 여기서는 자, 먼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사항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하냐? 바로 대통령령에 의해 자, 기준을 정하는 거고 그 대상이 뭐냐면 바로 보일러, 난로, 건조 설비, 가스 전기 설비,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가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바로 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누가 정하냐? 바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은 누가? 대통령령이라는 거. 자, 다음 기본법 17조의 2를 보시면 17조의 2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건데 자, 먼저 소방안전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건데 누가 하냐면 자,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해서 누가 실시한다? 바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실시한다고요? 바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업무, 자, 어떠한 업무들을 담당하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 어떤 것이 있냐면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그 다음에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 종류를 꼭 암기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기본법 20조를 보시면 20조, 자, 관계인의 소방활동이에요. 관계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인은 뭐 소유자, 그 다음에 관리자, 그 다음에 점유자가 있었죠. 그 관계인들의 소방활동에 뭐가 있냐? 자, 관계인들은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시킬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첫 번째, 소화작업. 자, 여기 쓸게요. 관계인의 소방활동이라고 해서 관계인의 소방활동. 그러니까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도착할 때까지 이 관계인들이 어떠한 소방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소화활동. 그죠? 소화활동. 소화활동이라는 거는 불을 끄는 거죠. 그죠? 간단한 불들은 사람이 끌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소화활동.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연소 방지 작업. 그죠? 연소 방지. 연소 방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확대되는 걸,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연물을 또 따로 치워두거나 이런 걸 하는 거죠. 그죠? 가연물을 치워두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명 대피 활동이죠. 인명 구조. 그죠? 인명 구조 작업. 인명 구조. 그러니까 뭐 경보음을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인명 구조 작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인의 소방 활동에. 그 다음에 기본법 21조에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 자, 보시면 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가 화재 진화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출동하는 소방차를 방해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상당히 크죠, 그죠? 그래서 출동하는 소방대는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사항, 그 사항은 누가 정하냐면 소방법이 아니라 언제냐? 바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로교통법이에요.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가 화재 진화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기본법 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이에요. 소방활동구역. 여기서 소방활동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를 하는 곳, 그죠? 소화를 하는 곳인데 그 교재를 보시면 소방활동구역이라는 것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정하는 구역이다. 왜 우리 경찰들 보면은 어떤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 거기다 폴리스 라인 딱 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화재 활동 구역을 만든다는 거예요. 소화 활동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방활동 및 화재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 현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이다라는 거.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소방활동 구역을 누가 설정하냐? 설정권자인데 바로 소방활동 구역을 설정하는 사람은 소방대장이에요. 소방대장. 아시겠죠? 그 소방활동하는 곳에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설정권자는 소방대장이다라는 거. 자, 다음 기본법 24조. 소방활동의 종사 명령인데, 자, 여기도 담당자를 암기하셔야 돼요. 담당자. 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사는 사람 또는 화재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활동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자, 누구다? 명령권자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대장. 이렇게 3명이 있어요. 3명. 그 다음에 소방활동의 비용 지급자. 이건 뭐냐면 소방활동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그 소방활동을 하다가 뭐 사망을 하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그 보상금을 누가 지급해 주냐? 바로 시도지사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3가지.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뭐 소방활동을 하더라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건물, 소방대상물의 뭐 주인이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지급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뭐 방화한 사람, 뭐 실화를 저지른 사람 있죠, 그죠? 불을 지른 사람, 그 불을 지른 사람이 불을 껐어요. 끄다가 다쳤어요. 그래도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재 또는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물건을 훔쳐간 사람은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죠. 3가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법 25조의 강제처분. 자, 보시면 이것도 담당자를 좀 기억하세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할 수 있다.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 바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그 강제 처분을 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사람이. 자, 다음 기본법 26조의 피난명령. 자, 피난명령권자를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 피난명령권자가 또 3명 있어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요 3명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피난명령권자. 그 다음에 기본법 29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자, 여기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의 원인과 피해를 조사를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방청장, 그 다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자, 3사람이 있고 그 화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령. 자, 그 다음에 기본법 41조에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 그 업무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첫 번째,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그 다음에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그죠? 간행물의 발간. 그 다음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그 다음에 소방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다음 마지막으로 회원의 복리 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것이 바로 한국소방안전협회 업무입니다. 업무 암기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기본법 48조에 한국소방안전협회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 자, 한국소방안전협회 업무에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이 바로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소방청장, 기억을 꼭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법. 자, 의용소방대법은 이제 소방기본법과 별도로 따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제 소방기본법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거는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뭐 특별시나 뭐 광역시나 이런 곳에 자, 특히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그때 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설치권자가 누가 있냐? 바로 시도지사와 소방서장이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누가? 소방서장이 설치권자가 되는 거고, 그 설치 장소, 이 설치 장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디냐면 특별시,
그다음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다음에 도, 특별자치도 거기까지 시읍면이에요. 시읍면까지 뭐 동 이거 아니에요. 리랑 동 아니고 시읍면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의 임명. 그럼 의용소방대는 누가 할 수 있냐?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 바로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중에서 그냥 희망하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사람. 근데 그때의 정년이 몇 살이면 65세까지 할 수 있어요. 65세까지 정년은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자, 하는 일이 있겠죠, 그죠? 자, 근본적으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냐? 바로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의 보조, 그 다음에 구조, 구급 업무의 보조, 그 다음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업무의 보조,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업무의 보조, 다 보조하는 거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게 바로 의용소방대원들의 할 일입니다. 할 일. 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의 경비 부담자. 자, 경비는 누가 부담해 주냐? 바로 각급 시도의 시도지사가 경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경비를.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질병, 부상, 사망한 때에는 뭐를 지급한다?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상금을 바로 시도지사가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칙인데, 자, 벌칙을 이거 암기를 꼭 해두셔야 돼요. 벌칙. 시험에 잘 나오는데, 벌칙이. 자, 먼저 기본법 50쪽에 보시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죠. 자, 여기 7가지 나오는데 그 7가지 전부 다 암기를 해두세요. 이 7가지가 시험에 적어도 한 번, 두세 번씩은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7가지는 전부 다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한 사람. 그 다음에 소방대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그 다음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한 사람. 네 번째,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한 사람. 다섯 번째,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 여섯 번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일곱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 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 용수 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요 7가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7가지 다 암기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법 54조에 보시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좀 약하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여기서는 자, 6가지 나오는데 그 6가지 중에서도 더 중요시 볼 게 1번과 3번을 좀 더 보세요. 1번과 3번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1번, 3번. 1번 같은 경우는 화재 경기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소방 특별조사를 안 받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고, 또 하나를 더 기억해 주실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느냐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인들. 자,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에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안 한 사람한테는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기본법 56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예요. 과태료. 자, 이것도 5가지가 나오는데 자, 3가지만 기억하세요. 3가지만. 첫 번째로 소방 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 그 다음에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사람.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그러니까 거짓 전화. 그러니까 장난 전화한 사람도 200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장난 전화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자, 마지막 기본법 57조입니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 뭐냐면 화재 경기지구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만약에 화재 경계지구에 연기가 많이 발생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을 하게 되면 연기가 발생하겠죠. 그 연기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기에 의해서 소방 자동차가 출동을 했어요. 그럼 그러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태료 부과권자가 누구냐? 바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법 57조까지 알아봤죠? 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내용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출제 예상 문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